자, 오늘 드리는 프린트예요. 이게 제가 이제 수업을 왜 녹화해서 올리냐라고 한다면 이 수업 하나하나마다 물론 그거 배우고 뭔가 이렇게 써먹을 수 있고 그거 배우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있어요. 수업에서. 근데 전반적으로 수업은 쌓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배우고 한 번 한 번 배웠을 때 그 내용들이 좀 쌓여 나가야 되는데 이거 없을 거야.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 쌓아 나가지 않으시고 오신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왜 다음에 쌓으시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요쯤에서 확인해야 되는 벌써 이제 수업이 4번째인데 저번에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 굳이 안 피셔도 돼. 있으신 분들만 피세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 기본 영역이 이렇게 많은 영역 중에서 선택 과목의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이 3개 지문에서 화법 지문 딱 이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우리 수업 지금 4번째 수업인데 4번 만에 이 많은 걸 다 할 수 있겠니?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쌓아 나가는 과정이라고요. 지금 여기 쌓았어요. 여기 쌓은 것 중에서도 발표, 그 중에서도 발표, 그렇죠? 그리고 영역마다 조금씩 우리가 가야 된다고 했지만 여기 독해 방법을 정립하는 이 부분이에요. 제가 첫 OT 시간, 2번째 OT 시간까지 이어서 이거를 왜 잡아드렸냐면 이게 항상 우리가 나침반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냥 글 읽고 문제 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어는요. 그렇게 하면 실력이 정말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럼 다시요. 오늘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의 기본 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 문제를 먼저 살짝 봤는데 봅시다. 계획, 생성, 조직, 표현 입에 붙어야 됩니다.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계획, 생성, 조직, 표현. 이라고 하는 요 순서가 입에 탁 붙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입에 붙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타작, 평가하기 문제, 그리고 고쳐쓰기 문제, 여기 2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평가하기 문제를 좀 맛은 좀 봤었죠. 어떻게 풀어내는지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 생각보다 잘 풀리던가요? 안 해봤어요? 연습하셔야 돼요. 저는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연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오늘도 그 한 주간에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오늘 과제는 조금 달라요. 똑같은 거 2개를 드려요. 작년 5월 모의고사 화법과 작문 11문제인데 똑같은 걸 2번씩 드릴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풀어보세요. 이따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하던 대로 풀어보세요. 했을 때의 문제 푸는 것과 2번째 풀 때는 제가 하라는 거를 다 지켜서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랬을 때 정답률을 제가 월요일날 우리 그 단체 카톡방 아직까지 막 숫자 남아있던데 거기에 링크를 올릴 거예요. 거기다가 정답률을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확실히 느껴지신 게 있을 거고요. 그럼 첫 번째 계획하기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우리가 발표에서는 신경은 좀 안 쓰셔도 돼요. 발표에서는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 화법 지문에서. 근데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뭘 계획하는 거니? 여기 한번 말을 한번 느껴보자. 응? 주제도 계획하고 전반적으로 언제 계획할 거야? 글 쓰면서 계획할 거야? 글 쓰고 나서 계획할 거야? 글 쓰기 전에. 그래요. 이 계획은 글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 글쓰기 전반을 계획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 요런 말로도 하나 나와요. 작문 상황, 쓰기 맥락 등등 어떤 걸로 나올지는 몰라요. 어떤 걸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말을 딱 읽고 나서 아무튼 자, 요 프린트 지금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계획, 생성, 조직, 표현
늦게 오신 분들은 앞에부터 내가 올리면 다시 봐야 돼요. 5분 안에 했던 얘기는 다시 방향 잡는 거였고. 그래서 요 계획하기, 쓰기 맥락, 장문 상황이라고 제시되는 말은 계획하기의 말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 언제 하는 거라고요? 글쓰기 전에. 그럼 가서 한번 빨리 찾아봅시다. 제가 장문까지는 독해 한번 해오시라고 했었죠? 네. 그럼 장문, 우리 첫 번째 지난번 프린트예요. 지난번 프린트가 없으신가요 혹시? 저도 지금 복사해온 건 없어갖고. 없으시면은 일단 화면만 보세요. 그 화면만 보시고 체크하고 넘어갈 거니까. 과제예요. 지난주 과제 프린트예요. 지난주 과제 프린트. 아니면은 아예 없으신 분은요, 이번 주 과제를 먼저 받아가세요. 지금 지난주 과제 없으시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번 주 과제 먼저 빨리 받아가세요. 빨리. 빨리. 그게 지난주. 3월. 없어? 다 있어? 없어? 다 있어? 오, 네. 빨리. 장문 상황, 이게 뭐라고요? 계획하기라고요. 또, 다다음 쪽에. 여기. 학생의 생각. 장문 상황 아닌데, 계획하기 아닌데, 근데 글쓰기를 위한 학생의 생각. 그러면 글쓰기를 위한 학생의 생각은 언제 했다는 거야? 글쓰기 전에. 이해되니? 그럼 이게 다 뭐라고요? 장문 상황이라고요. 장문 상황. 옆에 뭐라고 독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다 독해를 해오라고 했어요. 그쵸? 요약해보고 해보라고 시켰었어요. 그럼 다시 그 안에서 우리는 뭐가 나온다고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주제, 목적, 독자, 매체가 그 안에서 읽혀야 돼요. 이게 개념이고요. 이게 개념적 지식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되는 방법적 지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계획하기구나 라고 읽으셨다면 요 안에서 몇 가지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찾아 보세요. 그렇게 해서 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주목, 독체. 주목, 독, 매체라는 말이 아직은 입에 안 배워.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주제랑 목적은 너무 좋은 질문. 너무 좋은 질문. 정말로. 너무 좋은 질문. 자, 목적이라고 한 거는 이거 왜 하니? 라는 거예요. 이 글을 왜 쓰니? 그럼 주제라는 거는 무엇에 대해서? 조금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알겠죠? 이거 왜 하니? 주제는 뭐에 대해서 할 건데, 그럼 아예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목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갑시다. 그래요. 목적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미안해요. 여기서 밑에 화법과 장문의 목적. 너무 좋은 얘기. 혹시 예습해왔니? 저번에 나눠드리고 그러진 않았어? 우리가 저도 이제 독서 수업을 하다 보면요, 막 되게 복잡한 내용들도 많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목적도 쉽게 설명할게요. 목적은요, 이거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설명 아니면 설득.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그럼 저는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설득하는 것 같아요? 설명하는 것 같아요. 수업에 대해서, 화작에 대해서. 아니에요. 사실은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설명을 통해서 설득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말은 설명 아니면 설득이에요. 물론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이거보다 더 세분화시켜서 한 4가지로 나눈다만 핵심이 되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잡을 때는 이거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결과적으로 설득하려는 거야? 아니면 설명을 많이 해주고 살짝 설득을 얻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물론 우리 화작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디로 갈 거예요? 설득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독해해야 돼. 라고 설득하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은 설명처럼 들으시겠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그냥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설명이지만 저렇게 보면 설득이에요. 그러나 발표는 여기에 들어가요. 설명. 이거는 발표는 여기에 들어가죠. 발표하는 거는 제가 주제 발표해갖고 조사해갖고 발표해드릴게요. 됐지? 근데 설득할 수 있니? 발표 마지막에? 살짝의 이렇게 보신 건 어떨까요? 라고 한 줄 정도 설득 들어가죠. 뭐 권유라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요 설명하고 설득은 딱 칼로 자를 수는 없습니다만 딱 둘 중에 하나라고요. 설명하면 설득. 그러면 봐봐. 나 요새 진짜 나 요새 힘들다. 요새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 고난의 주간 중이야 지금. 너무 힘들어. 되게 힘들어. 난 요새 너무 힘들어. 뭐 예배 때문에 힘들고 그게 아니라 학교를 왔다가 안 왔다가 학교 안 오면 나 쉴 줄 알지? 아니라 더 바쁘다. 너무 힘들어. 라고 나는 지금 나의 상황을 뭐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던 설명 아니면 설득이에요. 근데 그게 살짝의 뭐를 우리가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어? 설득. 그러니까 나를 좀 얘들아 위로해 주렴, 또는 내 말을 좀 잘 들어주렴, 과제를 좀 제대로 제출해 주렴. 그렇게 설득하기도 할 수 있겠죠. 자,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설명은 뭐 할 건데?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 알았니?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설득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이해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건 뭐냐면, 자, 어떤 게 설득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행동의 변화. 설득은요, 행동의 변화예요. 알겠죠? 설득은 알았어 이게 아닙니다. 그건 이해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설득은 행동의 변화까지 가는 게 설득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까지 본다면 설득하는 게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설명할 때는 이 정확성도 중요하고요. 자료의 연관성. 그래서 우리 2번 문제가 발표의 2번 문제, 화법과 작문의 2번 문제라고 하면 안 되겠죠. 35번 문제, 36번 문제. 대표적으로 36번 문제에 뭐가 제시가 되니? 자료 제시가 되죠. 그래서 이 자료의 연관성. 우리가 주제를 발표하고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자료가 요 설명하기에 연관되었고 요것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는 설명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설득하기는 논리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확성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때도 자료의 연관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어요. 이거 또 써먹을게. 독서 시간에 했었던 거니까. 제가 어떤 주장을 할 거예요. 어떤 주장이요? 너희들 오늘 과제 안 한 사람들은 오늘 7교시에 봅시다. 다들 지금 묻질 못하고 있네. 자, 그런 주장이에요. 그럼 그런 주장은 왜요? 이유. 근거. 이 근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QR코드 했냐 안 했냐겠지. 이건 데이터예요. 어떠한 얘기도 못한다고요. 그냥 했냐 안 했냐, 있다 없다, 점수. 근데 이유, 이걸 보고 안 했네 라고 누구의 생각? 나의 생각. 그랬을 때 나의 주장은 뭐라고요? 7교시에 하자 라고. 그랬을 때 이 자료가 그냥 단순히 이해를 돕는 게 아니라 이 정확성, 논리성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워요. 이 설득하기에 우리 자료 제시 문제는 어려워요. 대부분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 작문 파트에서 그래프라던가 뭐 표 이런 거 나오죠.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다시 목적을 먼저 얘기했는데 목적은 뭐라고요? 설명 아니면 설득이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글을 보시던 어떤 발표를 보시던 이거 설명이네, 이거 설득이네 라고 바로 캐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자료는 내용 충분히 설명하고 있나? 이 자료는 지금 근거로서 이유로서 작용하고 있나? 를 생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좀 어렵니? 이해되니? 구분은 되니?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시요. 우리 요거 아까 찾다 말았는데 요거 한번 가서 찾아봅시다.
잘 모르겠으면 이거 순서대로 안 찾아도 돼요.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순서대로 안 찾아야 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찾으시면 돼요. 그거 내가 넓은 거 줬을까? 그 넓은 거는 없으면 옛날 거 봐도 괜찮아. 알겠죠? 어떤 거 봐도 괜찮아요. 이게 장문 상황이라고 또는 학생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줄 거니까. 그러면은 일단 지난 과제 기준으로 보면 교지에 쓰려고 해. 교지가 뭐냐면은 학교의 소식지예요. 학교 신문. 그럼 그건 매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교지를 누가 봐요? 학교 소식지를 누가 봐요? 학생들과 선생님 또는 뭐 교직원이 독자까지도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알겠죠?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신경 쓰셨는데 근데 어차피 교지하면 이제 계속 볼 거야. 목적은 뭐예요? 방안을 제시할 거야. 내가 이거 방안 제시해서 방안 제시하면 뭐 할 건데? 이 제시된 방안을 가지고 아이들의 설득시킨 거지. 왜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설득하기로 가는 거죠. 그럼 주제는 뭔데? 이 안에 내용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너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게 이게 주제란 얘기예요. 이게 다 주제고 주제를 조금 더 어떻게 한 거예요? 자세하게 풀어쓴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까지는 지금 선생님 주제를 이렇게 길게 잡아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이어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주제 같아 보이진 않지. 그 주제는 뭔가 이렇게 압축적이고 하나로 딱 제시돼야 되는 거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한 줄로 제시돼야 되는 거니까. 그건 우리의 고정관념일 뿐이야, 얘들아. 이게 주제야, 이게 내용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고정관념을 깨겠다는 건 아니고 그거에 살짝만 바꿔줄게요. 왜냐하면 여기 부분을 이어서 할 거니까요. 이어서 내용 조직하기까지 한 번에 가겠습니다. 아까 학생은 글쓰기 전에 계획을 했죠. 그럼 글쓰기 전에 뭘 할 수 있다고요? 주제. 근데 그 주제를 세분화시킨 각각의 내용. 근데 그 내용이 없으면 이 주제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 수집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주제라고 해서 한 단어, 이별. 이러면 이게 무슨 주제야? 이건 영역이라고 해요. 영역. 이별의 영역, 이별의 분야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자. 수능 국어의 분야에서 너희들이 주제를 찾아보자. 근데 우리는 주제를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화작의 영역에서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떻게 설득할 건데를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크게만 잡는 거지.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건 분야고 영역이고 베이스일 뿐이야. 그 안에서 세분화시켜야지만 주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독서 시간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 문단의 주제 얘기해볼래? 이 문단 요약해볼래? 문단 주제 얘기해볼래? 라고 하면 세 개, 무엇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그게 주제를 잡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뭐라는 거예요? 자료 수집. 그게 내용 생성학인데, 자료 수집 같은 경우는 이 자료가 우리 그림 자료도 많이 나오죠. 표 또는 그림, 그래프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근데 주로 그림 자료, 가운데 있는 그림 자료가 발표에서 우리가 어떤 화면을 지시하면서 설명하는 자료로 나올 것이고, 표나 그래프 또는 인터뷰 자료도 있겠다. 문제 풀다 보면 어디 인터뷰라던가 신문 기사 있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정할 건데, 이 선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료 힘들게 구했으니까 다 쓸 거예요. 글 쓸 때 또는 말할 때? 아니죠. 걸릴 건 걸러주는 거죠. 그 걸러주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장문에서의 그 자료 문제예요. 어떻게 선정할 건데 그 선정의 이유, 이거 왜 선정했어? 이 자료 왜 쓸 거야? 또는 추가 자료 찾았는데 이거 어떻게 쓸 거야? 그래서 그 선정에 대한 문제가 43번, 44번 이렇게 우리가 걸려있죠. 혹은 45번에도 걸려있죠. 요거는 많이 바뀌어요. 문제 위치는 뭐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장문의 한 문제 정도는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자, 하나 더 우리가 조직하다라는 얘기는요, 개요를 짜는 거예요. 개요를. 그러면 이 개요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찾았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개요를 짤 거고, 여기에는 뭐가 또 반영이 돼야 돼요? 주제가 반영이 되는 거죠. 개요 자료를 찾았고요, 주제를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다시 그 지문을 보면
그럼 얘는 선생님 주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넓은데요. 조금 더 자세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가 반영된 거예요? 개요가 반영된 거예요. 개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개요가 지금 1번부터 기억부터 디귿까지의 개요, 우리 조직하기, 계획 생성 조직하기에 개요가 주어진 겁니다. 그럼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돼? 이 개요에 맞춰서 읽으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 개요는 뭐게요? 글의 주제를 조금 더 조직화한 거. 알겠지? 글의 주제를 조직화시킨 거. 그럼 이 개요를 보면 우리에게 힌트를 준 거게요? 안 준 거게요? 네, 준 거예요. 그쵸? 이미 다 끝났어. 이미 여기 힌트를 다 줬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제 우리의 연습이 달려 있는 거지. 그리고 옆에 문단 우리 요약하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까지 지금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어디 있어요? 이 부분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지금 언급은 안 됐죠. 그럼 이거 우리는 뭐라고 할까? 내가 이런 걸 하기 위해,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계기, 그치? 계기 또는 동기.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계기와 동기가 너무 중요해. 여러분들 생기부 볼 때 여러분들 뭐 하다가 갑자기 뭐가 딱 생각이 나는 그 계기, 동기가 필요하거든. 생활기록부 쓸 때. 그냥 단순히 뭘 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네가 좀 이렇게 글을 읽을 때도 생각을 하면서 읽는구나 라는 계기가 필요해요.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계기들을 여기다가 앞에다가 지금 배치를 한 거겠죠. 그러면 요거는 매운맛에 대한 얘기 나오니? 여기 개요에서? 여기 개요에서 학생들이 스트레스 대처 방법과 그 문제점 그런 건 없지.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그냥 추가적인 정보를 읽겠죠. 추가 정보, 뭐 배경 지식 정보. 그럼 이 정보는 얘들아 설명을 위해서 준 거야? 설득을 위해서 준 거야? 그냥 단순히 보면 정보 제공은 설명이야. 설명. 근데 이 설명이 왜 들어가? 나중에 설득하려고.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 줄 한 줄 해석하는 거는 크게 의미 없어요. 화작은요. 왜? 매번 다른 지문으로 바뀌잖아. 그런데 이 구조는요. 늘 가요. 늘. 그러니까 이 구조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의 이번 화작 수업의 목표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글에 푹 빠져서 보는 게 아니라 글을 이런 식으로 거시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거시적이란 말이 뭘까? 거시적. 거시적의 반대는 혹시 아세요? 세밀하게 보는 거, 미시적. 그냥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글을.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갔다가 또는 미시적으로 볼 때도 필요하다. 그럼 미시적으로 볼 때 필요한 거는 자료 문제 있죠. 우리 자료 문제, 그림 자료도 나오죠, 표자. 그때는 엄청 미시적으로 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거시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너무 거시적으로 보면은 안 될 때는 또 미시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럼 이게 언제는 그렇고 언제는 그래요?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하나의 문제를 풀더라도. 알겠죠? 그럼 여기서는 3문단은 뭐지? 3문단은 학생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해서 밝혔네. 그치? 여기 니은 호르몬에 대해서 밝혔고, 그리고 하나 더 스트레스 대처 방법과 문제점. 여기서 문제점은 얘기했지. 여기가 문제점이죠. 문제점. 여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몇 번째 개요인지 써주시면 너무 좋겠죠.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표시들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나가면 이 글이 조금 더 쫀쫀하게 읽힌단 말이에요. 여전히 눈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도 여기 디귿에는 뭐가 마지막에 권유하고 권장하는 스타일 아닐까? 관리 방안 제시. 그럼 관리 방안 얘기해야 되겠네. 그래서 하려면 스트레스 올바르게 관리하세요. 디귿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처하세요. 적극 참여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빨리 읽었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읽고 넘어가요. 왜요? 방안 얘기할 거라며. 그치? 그럼 방안 몇 가지 얘기했어? 세 가지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하다가 세 가지 아닌가 하면 다시 돌아와서 보면 되지 뭐. 내가 놓친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읽는 거는 선생님 진짜 대충 읽으시네. 미안해요. 대충 읽어서. 그건 인정합니다. 왜요? 이대로 구조가 나올 텐데. 그쵸? 그러니까 이 구조를 우리가 이 안에서 읽어내면 그 순간 우리에게 뭘로 작용해요? 배경 지식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제가 독해할 때도 얘기했죠. 배경 지식을 갖고 읽는 게 편하다고. 근데 우리는 늘 배경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의 순간적인 배경 지식을 딱 작용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은 뒤에는 술술술술 읽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화작뿐만 아니라 문학도 그렇고요. 우리 독서도 그래요. 다시요. 우리 이 부분을 가서 보면 지금 계획하기 하다 이쪽으로 왔고요. 내용 생성, 조직하기까지 얘기가 된 겁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흐름인지는 알겠죠? 지금 흐름을 얘기했고 이 흐름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다고요? 우리 문제와 지문에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의 문제는요. 이게 제가 여기 기본 틀이라고 얘기한 게 이 안에서 그냥 문제 유형이 다 결정돼요. 문제 유형. 자, 문제 유형이 여기서 다 결정됩니다. 그럼 벌써 우리 두 문제 유형은 이거 다 알죠? 평가하기 문제, 고쳐쓰기 문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거 두 문제 벌써 우리 11문제 중에서 두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오네. 그리고 표현하기는 뭐라고요? 그 당시에 표현, 말로 된, 글로 된 표현 안에서 어떤 강조법을 썼는지, 어떤 비유법을 썼는지, 또는 어떤 표현법을 썼는지, 그 표현법은 우리가 찾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문제들이 다 이제 그 발표에서도 첫 문제에서 이 윗글에 대한 말하기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윗글에 대한 말하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번 문제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준다. 그런데 이 찾기 문제를 우리 어디에 배치한다? 지문의 바로 첫 문제. 왜요? 시간 관리라. 통일성, 응집성 요 얘기는 나중에 작문할 때 조금 더 강조할게요. 작문에서. 근데 느낌 왔을 거예요. 통일성은 뭐고 작문. 알겠죠? 그래서 이거 통일성, 응집성은 작문에서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요 회기적 성격이라고 회예요. 회기. 회기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아는 사람? 돌아가다. 그렇죠? 우리가 회귀하다라는 거는요. 돌아가다예요. 회자가 돌다고요. 귀자가 가다. 우리 귀가하다. 여러분들 집에 가는 거 귀가하잖아요. 살아 돌아가는 거 무사귀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이게 귀납법 할 때 그 귀납이기도 해요. 귀납법은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니? 아니야? 알긴 알고 들어보긴 했었지. 나중에 설명할게.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귀는 어디론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납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때 귀자예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내가 계획을 거창하게 세웠으나 막 자료를 찾고 계획을 짰는데 아씨 글이 안 써져.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지. 야 글이 안 써지는데? 그리고 내가 계획을 짰어. 이제 자료를 찾았어. 아씨 검색이 더럽게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주제를 바꿔야지. 또 애들한테 나는 목적으로 그래 난 설득하려고 했어. 난 설득할 목적으로 막 했는데 설득이 안 되지. 그러면 뭐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설명.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이게 회기적 성격이라는 말입니다. 이 뜻 이해했죠? 자 그럼 이 페이지에서는 얘기했고 자 뒤로 넘어갈게요. 오늘 설명 설득에 대해서 분류 유형까지는 좀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고 문제에서 좀 찾아보는 것까지 하고 과제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게요. 밑에도 한 번 더 얘기했네. 그러면 우리가 화법에서는 설명은 어떤 영역들이 어떻게 제시가 되냐면 우리 흔히 봤던 발표 있죠. 발표. 뒤에 또 있어? 아 그거 보고 있었어? 괜찮아. 한번 다시 뒤에다 복습해. 발표가 있어요. 발표는 주로 누구의 발표처럼 나와요? 학생의 발표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전문가가 와서 막 설명을 해준 건 뭐라고 할까? 두 글자로 기억 기형인데 전문가가 와서 설명회라는 말도 있지만 강연. 그래서 요거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강연도 나오나요? 네, 강연 나오니까 이렇게 썼겠죠. 근데 요새 잘 안 나와요. 요새 발표만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점점 내려갈수록 되게 많은 걸 나오지만 요새는 그냥 또 어느 순간 나올 수도 있어. 이번에 좀 어렵게 내볼까 하면 한번 푼단 말이야. 그럼 설명에 대한 화법인데 요거는 발표는 여러 명 발표 안 하죠. 각 연도 여러 명 안 하죠. 그래서 화자는 1인 화자예요. 그리고 다인의 청중들 요런 구도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법은 설명에서 발표 강연 말고는요 거의 제시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첫 지문이 가장 쉬운 거예요 사실. 그 세 문제짜리 제일 첫 페이지니까. 그럼 장문은요 설명문이 있겠죠. 안내문도 있을 거고. 그 가끔 뭐 편집글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뭐 설명이라고 할게요. 또는 뭐 감사함을 내 마음을 설명하는 거니까 편집글 요거는 뭐 중요도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밑에다 쓰고. 그리고 이게 요거를 기반으로 많이 변형이 돼요. 왜냐면 요렇게 설명문이나 안내문만 나오는 거는 그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설명을 통한 뭐까지 이어져요? 설득까지 이어질 거니까. 아까 우리 그 구조처럼 설명을 통한 설득까지도 이어지는 구조가 가장 흔한 패턴이고, 자, 많이 변형된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설득까지도 가요. 그런데 이게 대화에서 여기도 대화잖아. 여기도 대화. 이 대화에서 이렇게 변형이 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설명문과 안내문. 장문이에요. 장문인데 누구랑 같이 결합을 시킨다고요? 대화. 우리 지금 문제 가운데 융합지문 보면 학생들의 대화다, 누구의 대화다 라고 아마 발문 읽어오라고 했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 대화랑 결합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럼 도대체 무슨 글을 쓰지? 라고 봤을 때는 이게 설명하는 글인가? 안내문 쓰는 경우도 있잖아. 우리 학생회 애들이 거기 안에 보니까 지문을 보면 풀어봤다면 뭐 설명문을 쓴 경우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변형이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런 융합은 나중에 처리를 할 거고, 다시 이제 오른쪽에 설득으로 한번 갑시다. 설득이 요새 대화로 나온다고요. 근데 설득은 사실 이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조금 더 구분을 할 건데요. 자세하게. 세 가지? 네 가지. 네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다 쓸게. 조금 유형이 달라서. 그럼 유형 단은 하나부터 합시다. 유형 하나, 연설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그 회장 후보 연설 들었나요? 들으셨죠? 그럼 그 연설은 설명이에요, 설득이에요? 설명했어요?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만 끝났어? 왜 설득했어? 설득은 뭘 가져와야 된다고? 너의 행동 변화. 그럼 설득 당하면 우리 뭐 하는 거야? 걔 이름에 도장 아니었지. 걔 이름에 콕 눌러서 제출하게 누른 거지. 그게 설득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 연설은 우리 뭐 후보자 연설이잖아. 후보자가 나와서, 자, 후보자는 몇 명이니? 뭐 여러 명 있겠지만 한 명이 그 순간적으로는 한 명이 얘기하잖아. 누구에게? 다수에게. 그래서 연설의 구도는 이거예요. 연설의 구도는 설득이고요. 근데 연설도 가끔 나와요. 진짜 가끔. 옛날 문제들 풀다 보면 이거 연설이네 라고 해서 발표하는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안 나온 지 조금 돼갖고 뭐 그렇게 힘을 빼서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이 연설은 설득이니까 뭐가 중요하겠니? 근거와 이유. 저는 주장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1등급 만들어 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1등급 만들어 줄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 그 주장에서 끝난단 말이야, 항상. 그런 건 사기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근거와 이유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근거와 이유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항상 연설도 그렇고. 자, 설득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우리 토의부터 할게요. 요새는 토의가 핫해요. 그리고 토론, 그리고 협상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다 뭐처럼 나온다고요? 대화라고 제시가 되는 게 요새 패턴이에요. 옛날 문제 풀다 보면은 위에 토론, 토의라고 구분해요. 협상이라고. 근데 요새는 학생들의 대화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토의는 우리 토의와 토론 구분할 수 있나요? 잘 못하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쓰거든. 근데 혹시 제가 논문 보여드린 적 있었죠? 저 뭐에 대해서 그렇지, 토론. 구분돼야 돼. 이거는 절대 다르냐. 여러분들 혹시 그 TV 프로그램 100번 토론 알아요? 보긴 했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싸우죠. 그럼 걔네들이 마지막에 화해하고 끝나요? 죽어라 하고 싸우고 끝나요? 싸우다 끝나죠. 얘는 그냥 찬성과 반대가 찬반이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구도예요. 물론 1대1로 토론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녹화하고 있어. 올라간 거 꼭 봐. 1대1로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팀플도 하죠. 2대2로. 알겠죠? 그래서 찬반이고요. 이때는 사회자도 필요해요. 그래서 사회자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학생 1로 보통 제시가 되긴 하는데 요새는. 그래서 토론은 뭐 하는 거라고요? 서로 찬반. 그럼 찬성과 반대는 뭐로 싸워요? 주장을 할 거라고요. 그럼 그 주장 갖다가만 싸워요? 아니면 우리가 공격할 때는 네 주장 옳지 않아?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꼬치꼬치 캐줘야 되죠. 그렇지? 내가 다 1등급 만들어줄게! 라는 주장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 주장은 옳지 않아요. 어떻게 다 1등급이 나옵니까? 우리는 4%까지만 1등급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은 사기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유를 얘기하는 게 토론. 그러니까 서로 이 토론 같은 경우는 주장에 대해서 공격할 포인트가 이유가 되는데 이건 나중에 토론은 마지막에 할 거예요. 요새 토론이 잘 안 나오는 추세가 있어서. 근데 뭔지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토론 읽는 법은 좀 달라요. 누구와 다르다고요? 토의하고 달라요. 그럼 토의가 뭔지 한번 보자. 이 토의라는 말은 오늘 토의 고 읽는 것까지만 빠르게 할 건데 무슨 말일까? 토의. 토가 뭘까? 뜻의 그거보다는 조금 달라요. 물론 그 말이 포함된 거지만 그래도 잘 얘기했어. 토가 뭘까? 여러분들 토해본 적 없어요? 마치 토해본 적 없는 것처럼 얘기하네. 맞아, 말을 토하다야. 뱉다야, 뱉다. 여러분들 토하잖아. 이거 그 토야. 뱉는 거야. 의는 의견을 토해버리는 거야. 말로 토해야지 다른 걸로 토하면 안 된다. 의견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서로 찬성과 반대가 완전히 나뉠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너의 의견에 나는 동의도 할 수 있어. 근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의견에 우리는 동의를 하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가면서 읽는 게 중요해요. 토의 읽을 때는. 알겠죠? 자, 토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요거는 토의는 왜 하냐? 더 중요해요. 베스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베스트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토의를 하는 건데 요새 수능에서 이거 되게 많이 꼬아내긴 해요. 이거 조금 어려운 패턴으로 바뀌긴 했어. 화작도. 옛날에 그냥 진짜 뭐 15분 컷 이렇게 해서 했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요 기본이 탄탄하다면. 알겠죠? 근데 정확하게 안 하면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문제 풀다 보면. 협상은 뭐 하는 것 같아요? 협상하겠죠? 근데 토론보다는 조금 더 양보가 있을 것이다. 서로 줄 거 주고 취할 거 취하고. 근데 우리는 이번에 토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자, 작문 영역에서는 이 부분은 나중에 남겨둘게요. 지금 우리 토의를 좀 더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왔던 걸 한번 볼게요. 앞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대화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일단 뭐부터 생각하시라고요? 토의일 거야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학생일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에요? 이 토의의 진행자 정도로 생각하세요. 사회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진행자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 진행자는 뭘 제시할까요? 주제, 그치? 주제. 그리고 어디에 쓸 거래요? 교지. 그리고 뭐부터 얘기할 거래요? 개념부터 교지, 주제. 생물의 개념부터 얘기해볼까? 뭘 잡아준 거예요? 개요. 순서. 라고, 계획하기가 얘가 그렇게 역할을 하기도 하네. 아까 우리 계획에서 봤던 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자,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이 떠오르면 이제 독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봅시다. 뭐부터 얘기할 거라고요? 침입외래 생물의 개념부터 이야기해볼까? 그럼 얘네들은 개념을 설득하겠어? 설명하겠어? 당연히 설명하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 대화가 끊겨야 돼요. 왜 끊겨야 될까? 개념이 아닌 부분까지 딱 끊어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대화 맥락을 끊기예요. 맥락 끊기, 장면 끊기라고 할게요. 소설에서도 장면 끊기라고 할 거니까 어디서 끊어지는지 빨리 한번 봅시다. 끊어주세요. A까지야?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 설명인데? 생물을 말해. 어디? 야, 여기 아니야? 여기 보완할 방법에서 얘기해보자. 설명 진짜 기네? 그치? 설명 엄청 길지? 근데 여기 봐봐. 단락은 여기까지 우리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죠? 근데 하나 더. 얘는 개념이 아니라 어디서부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 부분은 상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술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자세히라고 해도 된단 말이야. 하나 더.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왜 유출된지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유출된지 설명하는 거예요? 왜 유출된지 설명하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서 끊어주는 게 맞죠. 아까 도원이가 얘기했었니? 그치? 여기서 끊어주는 게 맞죠. 왜인지를 바뀐 거니까. 그럼 첫 번째는 개념이었고, 야 이거 뭐야? 이유는 뭐야? 를 얘기한 단락이란 말이에요. 그 개요 안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개념 뭐고 왜 그런지 조금 더 세분화시켜 나가는 대화인 거죠. 그랬을 때 이 대화에서 보세요. 얘네들은 설명이니까 서로 동의하고 자시구가 있을까? 있어요. 왜? 대화니까. 보세요. 맞아. 이게 동의예요. 이게 동의의 표현이라고요. 근데 왜 설명부터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런 거 체크해 나가면서 읽으셔야 된다니까. 왜? 이견을 밝히고 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아니란 말이야. 그런 설명은. 그리고 나서 야 이거 어떻게 들어왔어? 그럼 그것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단락은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유라기보다 그냥 자세히라고 쓸게요. 그리고 맞아. 이게 다 동의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누면 그거 어떻게 지정되는 거야?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다 전환의 우리 독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전환의 포인트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화법까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얘네들 지금 무슨 대화 나누고 있지? 그럼 크게는 여기서 나눴던 거는 알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티키타카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지? 동의할 건 동의하나? 라고 하는 거. 또 밑에서도 같은 생각이야. 맞아. 근데 밑에 보니까 맞아. 중요해. 근데 얘가 잠깐 이상한 스탠스를 취해요. 이상한 느낌을 풍겨요. 하지만 이러면 달라진다라는 얘기도 있지. 화법에서는 이거 하지만 그러나 나오면은 반대로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 독서에서는 강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이거는 하지만 하니까 조금
이견, 다른 부분. 그래서 여기 하지만에다가 X 이렇게 쳐놓고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체크해 주시면은 요걸 갖다가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죠. 마치 동의한 것처럼. 그럼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동의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다시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 된 거지. 그럼 얘는 설득 당한 거예요? 안 당한 거예요? 당한 거지, 얘들아. 그렇게 읽어내야 되는 거야, 지문은. 그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지만 고민은 하자.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동의 안 했겠지? 그래서 자,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쪽으로 장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하고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그러면 인정된 거죠. 오케이 한 거죠. 여기 오케이 한 거예요. 그리고 맞아 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앞부분이 맞는 거죠. 여기를 오케이 한 거죠. 여기를 오케이 한 거고. 느낌적으로 봤어요. 이거 정확하게 읽어야 되겠지만. 그럼 이 오케이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어디 할 때요? 요 장문으로 가시기 전에. 왜? 장문에 쓸 때는 노 한 부분을 쓰겠니? 오케이 한 부분을 쓰겠니? 오케이 한 부분을 쓸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여기서도 맞아 라고 했던 이런 내용들이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읽어야 될 수도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 그 횟수를, 그 순서를, 그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맞게 들어가는 게 뭐가 돼요? 개요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개요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데, 자, 과제가 지금 나오시면서 과제를 받아가셔야 되는데 똑같은 거 2개 드렸다고 했어요. 제가 5월 거 2개 드렸어요. 11문제, 11문제 똑같이 5월 거 앞뒤로 제가 지금 2개 드릴 거예요. 그럼 앞에 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원래 하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언제? 오늘. 오늘 중에 원래 하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정답은 공개 안 합니다, 아직. 물론 찾아보지도 마세요, 굳이. 근데 요거를 월요일날 제가 여러분들 월요일날 주말에는 한번 좀 화작 그 복습 정도만 하시고 월요일날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있죠. 제가 가르친 대로 하라는 대로. 절대 눈으로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연결 지어가면서 체크해가면서 하라는 대로 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아마 요 정도 공백이라면 정답이나 이런 것들이 기억은 안 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뭘로 답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한번 했을 때에 여러분들 그 둘의 차이를 월요일날 링크를 통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답을 제가 그때 공개하고 입력하라고 할게요. 아마 시간도 꼭 측정하시고요.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단체 카톡방을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